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진로 발달 탐색 검사 하셨을 겁니다. 자, 진로 발달 탐색 검사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진로 발달 탐색 검사를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검사 나온 결과를 가지고 내가 앞으로 진로를 설정하는데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이 더 부족하구나, 그 다음 나는 어떤 것을 지금 잘하고 있구나, 이것을 보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여러분들의 학업 성적이나 이거다운 관계없습니다. 내가 진로를 위해서 앞으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는가, 이걸 보는 검사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다양한 과목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지요.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다양한 과목을 배울까요? 바로 미래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직업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겠는가, 바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뭐를 찾고 있어요? 기초, 토대를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토대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 방향성이겠죠. 그래서 학생들 여러분들이 미래 사회에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가냐 하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잠재적 능력에 맞게 그 독특한 특성을 최대한 개발하여 이 나에 알맞는 진로를 계획하고 그것을 선택해서 내가 재미있고 즐겁게 사는 것이 행복하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또 교육이 가고자 하는 최종의 어떤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내가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을 가지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사회, 이런 그 다변화된 미래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사회의 어떤 직업이라든지 직업세계를 잘 탐색하고 그것을 가지고 진로를 계획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미국에 에일 대학을 나왔니, 하버드 대학을 나왔니, 캠브리지 대학을 나왔니, 이것보다 아이비 리그 대학을 나왔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어떤 방향성으로 살아갈 건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이 전생에 걸쳐서 살아갈 텐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의 자신에 알맞는 진로를 결정하고 계획해서 선택해서 그런 새로운 목표를 하도록 설정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준비해 가고 있는가의 것을 평가하는 이 진로 발달 과정을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그러므로 이 검사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미래 사회에 살아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 건가. 그러려면 첫째가 뭐겠어요? 자기 이해가 어느 정도 돼 있고 직업세계의 이해는 어느 정도 돼 있고 그걸 가지고 합리적 의사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은 어느 정도 했는가. 또 나는 진로의 탐색 유형에 대해서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는가를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바로 여러분의 진로 목표를 계획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작된 검사입니다. 자, 그 말은 뭔 말일까요? 이 검사는 바로 성적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다른 것하고 다르게 성격이나 이런 것 다르게 내가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건가, 이것들을 살펴보는 검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검사 도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진로 인식 단계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로를 인식하고 계획하려면 첫째 뭐 하겠어요? 자기를 이해하고 직업 세계를 보고 합리적 의사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고 진로를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준비를 어느 정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해는 뭘까요? 바로 자신에 대해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자기 이해 능력이 낮다 그러면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거죠. 뭘 잘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죠.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무엇을 못하고 있는지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 직업세계 이해에서는 뭐 하도록 할까요? 바로 직업에 대해서 내가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가수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가수가 되려면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해야 될까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이걸 알고 있느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내가 직업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니고 그 직업을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 준비를 한 사람이 빨리 그 직업에 가서 뭐 할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있겠죠. 그 준비도를 보는 게 직업세계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진로 계획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특성, 자신의 특성과 그 다음에 다양한 직업세계를 가지고 내가 합리적으로 진로를 계획했느냐 아니면 나는 그냥 이쪽에 관심 있으니까 친구가 이렇게 관심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관심 있는 것에 진로 계획을 했느냐 어떤 정체감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진로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점수를 가질 수 있을수록 자신의 특성과 다양한 직업 세계 변화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진로를 계획하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게 뭘까요? 합리적 의사결정이에요. 내가 어떤 걸 해야 되겠다.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고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은 누굴까요?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야? 여러분이잖아. 엄마가 해줘서도 안 되고 선생님이 해줘서도 안 된단 말이죠.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돼요. 이게 합리적 의사결정이야.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능력이나 흥미 등을 가지고 자기 이해하고 그다음 미래 사회의 직업세계 변화라든지 그다음 그런 직업을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성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들이 있다라면 아주 강할 거고 없다라면 그냥 다른 사람에 의존하거나 합리적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진로의 성향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진로의 성향을 보려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랜드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호랜드라는 학자는 이렇게 보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성적 특성, 내가 가지고 있는 인성적 특성과 그다음에 이렇게 봐보니까 사회 환경도 이 인간의 인성적 특성을 6가지가 됐는데 사회 환경도 그런 6가지 유형으로 돼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럼 나는 사람을 좋아하는 성향이야. 그러면 사람을 좋아하는 사회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면 되겠지. 그게 어떤 거에서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학교 같이 교사 이런 분들은 사회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거기 오면 잘 적응하더라 이 말이지. 이런 것을 이해해서 가지고 뭐라냐 사람들의 직업 선호도가 어딘가를 봤어.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현실성. 이제 현실성은 어떤 사람이야? 몸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조립하고 그 다음 부쉈다 저렸다 기계 만지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떠냐면 실제적 사물을 가지고 대상으로 해서 하면서 즐거운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나는 로봇을 막 만지고 조립하는 데는 시간이 한두 시간 가는지를 금방 가는 것 같은데 가서 막 친구들하고 축구하고 땀 흘리고 이런 것은 그냥 한 30분만 해도 막 시간이 오래같이 느껴지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 이게 각각 다 달라. 그래서 내가 몸으로 움직이면서 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걸 좋아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현실성은 바로 몸으로 많이 움직여서 할 수 있는 활동적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현실성이다. 그 다음에 이제 탐구형. 가만히 앉아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서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러 보는 것들이 뭐냐 바로 탐구형에 해당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보면 아주 참 미세한 것도 잘 보는 친구들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탐구형이요. 그 다음 이제 뭐예요? 예술형. 이건 이제 감각적으로 여러분들 중에서 대부분 좋아하는 것들이지. 작곡가, 요새 가수, 탤런트, 영화 제작자 이런 것들이 다 예술형에 해당되는 특성들이다. 이런 쪽을 좋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제 사회형.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선생님은 상담가인데 그다음 교수인데 바로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사회형에 해당된다. 사람을 좋아하는 이런 쪽의 직업들.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설득형. 누군가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상대를 설득하고 강력하게 나를 따르라 하고 그다음에 강력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슈퍼 마인드를 가지고 영업하고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설득형이다. 그다음에 이제 간섭형이 뭘까요? 타인의 말을 잘 들고 그다음에 크게 변화에 대해 싫어하고 어떤 거예요? 이런 규칙에 법률적인 부분에 딱 맞춰서 가려고 하고 이런 안전한 체계적인 이런 논리적인 활동을 좋아하는 것들이 뭐냐? 간섭형이다. 그래서 호랜드는 바로 이렇게 6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유형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6가지 유형이 1등과 2등의 차이는 꼭 몇 점 정도가 나야 된다. 한 10점 이상의 차이가 나야 뭐가 있다? 차별성, 독특성이 있더라.
만약에 1등과 2등의 차이가 여러분 조사를 봤더니 큰 차이가 없더라. 그러면 뭐예요? 독특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뭐냐면 어떡할까요? 어떤 것에 따라서 흔들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그다음 차별성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심리 검사를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심리 검사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여기에 보시면 봐보세요. 첫 번째 블록, 두 번째 블록, 세 번째 블록, 네 번째 블록, 다섯 번째 블록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가장 면적이 많은 게 어떤 면적이에요? 이 세 번째 면적이 가장 많죠. 이걸 우리는 다 뭐라고 그러냐? 보통이라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40에서 6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보통 사람이다. 낮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리검사는 이 사람, 이쪽에 해당되는 사람을 아주 낮은 사람, 그래서 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 또 이쪽도 아주 높은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영재아, 여기를 뭐야, 특수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가 어느 포지션에 가 있는 건가 이걸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심리검사 점수에는 뭐가 있어? 언점수가 있는데 언점수는 여러분이 맞은 점수를 우리는 언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리검사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예요? 백분위 점수가 있습니다. 백분위 점수는 뭘까요? 내가 맞는 점수의 상대적 이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명의 학생이 있다 그러면 내가 80%가 나왔다 그 말은 뭔 말일까? 80명이 내 밑에 있고 19명이 내 위에 있다 이 말이죠. 내가 80번째 해당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리검사는 백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긍정적이고 성적은 높으면 높을수록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리검사와 그 다음에 성적의 백분율은 역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표준 점수는 뭘까? 이건 여러분한테 말하면 어려우니까 표준 점수는 뭘까? 다른 사람과 타인과 뭐하는 점수? 비교 가능한 점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T점수를 40 맞고 다른 사람 20점 맞았다 그러면 이 20점보다도 2배를 다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점수가 뭐예요? 표준 점수예요. 그래서 심리검사는 철저하게 뭐로 해석해야 될까? 표준 점수로 해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검사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이해, 나는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강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 자기 이해 50점으로 봐서 이렇게 내려가 있는 사람일수록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나의 강점과 약점, 그 다음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순간에.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모르니까,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모르니까 어떡하겠어?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기 이해를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누구인가를 다양한 심리검사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 할 수 있도록 자기를 이해해야 되죠. 이쪽에 있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아주 60점 이상이다 그러면 자기 이해가 어느 정도 잘 돼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이다 그러면 이 정도만 돼도 50에서 60 사이에도 자기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50 이하는 낮다. 그래서 자기의 잠재적 독특한 특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색깔을 아니까 거기에 맞는 공부나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준비를 잘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직업세계 이해. 아까 말한 것처럼 직업세계는 뭐냐면 직업을 가지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급여는 얼마나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대학까지 나와야 되고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사람들은 60점 이상이고 막연하게 이런 직업이 있어. 의사 좋은 직업이야. 이렇게만 막연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점수가 낮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직업 세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체험학습을 통해서 진로의 계획, 직업 세계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걸 가려면 구체적인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 진로 계획. 그러니까 자신의 특성과 그 다음에 다양한 직업 세계 변화에 따라서 내가 구체적인 어떤 합리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이쪽 밑에 50점 이하는 뭐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기분에 그냥 그다음 누가 좋다고 하니까 TV에 언론에서 이런 방송이 나오니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진로 계획은 뭐 할까요? 내가 단기적
장기적, 그 다음에 미래까지도 이렇게 쭉 계획을 세우고 어떤 목표점을 하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럼 그런 준비를 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쪽일수록 의존적이거나 우유부단하거나 이 자기가 알고 있어도 이걸 하고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하려니 저거 생각나고 또 이거 하려니 이쪽 생각나고 또 이건 나는 하고 싶은데 엄마가 이래라 그러니까 엄마 의견을 따라가 보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수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기가 얕고 다른 사람 말에 뭐 하겠어요. 혹 가고 그러겠죠. 그러나 이쪽으로 갈수록 자신의 그 이해와 미래 사이를 통해서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신념을 가지고 있고 가치가 있고 자의 정체감을 나타내는 그런 특성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점수가 의사결정에서 40 이하로 아주 낮다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떤 심리적이나 성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친구들은 상담이라든 이런 게 발달했고 이쪽으로 갈수록 자신에 대한 어떤 신념, 가치관이 잘 발달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홀랜드. 홀랜드는 뭐라고 그랬어? 현실성, 탐구형, 예술성, 그 다음에 간섭성 이럴 때 뭐라고 그랬어? 1등이 하나 나와야 된다라고 그랬지. 그래서 1등이 가장 높은 게 뭐냐? 이거예요. 현실성은 주로 이제 건축가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운동선수라든지 그 다음에 탐구형은 생물학자, 과학자 이런 것들이죠. 예술형은 작곡가, 소설가, 디자이너 이런 쪽에 이제 해당되는데 이 100분위 점수와 1등과 2등의 차이가 매우 10점 이상의 차이가 나야 자기가 뭐라고 했어요? 독특성이 차별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사회성, 설득성, 간섭성.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실성이 1등이 나왔다 그러면 꼭 탐구형과 간섭형이 2등이 꼭 나와야 돼. 만약에 1등이 여기 나왔는데 2등이 여기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없을까요? 일관성이 없어. 그래서 이 검사 결과를 믿을 수가 없어.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아이의 학생의 뭐냐면 오늘은 마음이 이거 좋아했다가 오늘은 마음이 예술형 좋아했다 이렇게 흔들어주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건 믿을 줄 아나. 그래서 만약에 1등이 사회성이 나왔다 그러면 이 학생같이 탐구형이 2등이 나오든지 간섭형이 2등이 나오든지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어떤 거냐 일관성이 있어. 그래서 1등과 2등의 차이가 이렇게 크지요. 이럴 때 차별성이 있어. 이 두 가지 요건이 뭐에 대해 충족됐을 때 이 사람은 진로에 대한 정체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친구는 전체적으로 다 어떻게 돼요? 이 현실성만 빼놓고 다 낮아.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쪽에 대한 진로에 대한 동기가 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탐구형도 적절하게 이렇게 다른 것도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차별성, 인간성이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바로 진로 발달 검사는 여러분의 목표를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내가 지금 발달되고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따라서 내가 낮은 부분이 난다면 직업 세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탐색해야 되고 또 자기를 잘 모르고 있다. 그럼 자기 이해가 낮다 그러면 자기가 하얀 백지에다가 자기를 알아보고 나는 누구인가도 써보고 이런 것들을 활동을 통해야 되겠죠. 또 이 검사 중에서 여러분들의 진로를 계획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기 이해입니다. 만약에 이 자기 이해 영역이 낮다라면 심리 검사를 통해서 다면적으로 자기를 살펴봐야 되고 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나를 잘 이해하는 그런 통찰적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특히 자신들의 진로 목표를 합리적으로 결정했다라면 지금 당장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실천력 내가 그 목표에 따라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가를 탐색해 봐야 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로 발달과 진로 탐색 유행을 연계해서 이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수준에 봤을 때 나는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직업 세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다음 나는 진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 계획은 나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 부모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 이런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은 이걸 통해서 내가 내 삶의
방향성을 하기 위한 준비는 어느 정도인가를 탐색하고 여기에 따른 부분들을 개선하고 노력하는 그런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진로 발달 탐색 검사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